그러니까 지금 정시나 아니면 뭐 학생부 전형으로 인서울 목표로 하는 대학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분명히 다른 길이 있고요. 논술이라는 길이 있고요. 이게 그냥 어떤 뜬구름 잡는 허황된 로또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라는 얘기고요. 지금 벌써 이제 5월이 됐어요. 학생들이 중간고사까지 봤죠. 그죠? 이제는 좀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입시 전략을 좀 세울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시 전형이 너무 복잡하고 학교마다도 무슨 전형마다 이름도 막 해괴망측한 게 되게 많잖아요. 무슨 르네상스 어쩌고 막 하면서 너무 복잡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게 원칙을 알고 나면 사실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로는 정시 가능권을 살피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모의고사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따져보시면 돼요. 지금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지? 일단 1번으로 이걸 먼저 따져봅니다.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의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 때도 똑같이 나올 거다, 아니면 오를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어느 정도 선이 보이면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원서를 어떻게 조합할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수시에서는 정시로 가능한 학교를 안정적으로 뭐 한두 장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정시보다는 조금 더 높이 갈 수 있는 학교들을 보통 이제 지원하고 싶겠죠, 수시로. 근데 이것도 굉장히 객관적이고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교과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신 성적으로 줄 세우게 하는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딱 나오는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학종 같은 경우도 특히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비교과 활동 거의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종이나 교과 같은 경우 학생부 전형으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얘네도 결국 내신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해요. 그 대략적인 가이드는 제가 뒤에서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따져보고 나서 근데 정시나 학생부 전형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대학 내지는 뭐 인서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라는 판단이 든다면 저는 과감하게 선생님 저는 대학 뭐 지방에 어디 대학 가도 상관없어요. 뭐 저는 제 어떤 주관을 가지고 다른 거에서 성공할 거예요. 아니면 뭐 코인을 해서 성공할 거예요. 뭐 어떤 그런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뭐 논술하라고 안 하죠. 근데 대학 어떻게든 인서울로 가고 싶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벌써 3학년 중간고사까지 봤잖아요. 다 나왔어요. 내신도 다 나왔고 모의고사 점수도 사실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정시나 학생부 전형으로 어렵다면 불가능한 것에 계속 매몰돼 있을 거냐. 지금 논술 도전해야 된다. 저는 제가 논술 강사니까 논술 해야 된다고 말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진짜로 진심으로 친척이나 뭐 조카나 뭐 누가 있으면 무조건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논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제가 입시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일단 정시 가능권을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보수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한번 보실게요. 원래는 이제 100분위로 따져야 되는 게 맞지만 너무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복잡해 보일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등급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학생 가상의 학생이에요. 성적을 보면 국어 수학은 안정적인 2등급이죠. 영어도 안타깝게 B끝에서 2등급이 된 학생이에요. 그리고 뭐 사탐 이렇게 나왔고요. 이 학생 이 성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정시로. 동국대? 동국대. 맞습니다. 동국대 경제나 뭐 외대 경제 정도를 정시로 갈 수 있는 성적이다. 물론 이거 대략적인 겁니다. 네. 두 번째 학생 예시를 볼게요. 이 학생은 위에 학생하고 수능에서 틀린 개수로 따지면 사실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정시는 한두 문제 틀리는 걸로 훅훅 내려갑니다. 이 학생은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인하대요. 뭐 이런 대학들이 적정 지원 선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정시 모의고사 점수를 지금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왜 제가 애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데 수능 때 점수 떨어질 거야 라고 단언을 하는가? 주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정시 수능 합격자 비율을 보면 재수생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무려 합격자 중에 65% 이상이 재수생입니다.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재학생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N수생들이 9월 모평대가 되어야 들어옵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지금 3월 점수, 6월 성적으로는 정확하게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실게요. 서울 마찬가지로 주요 대학 12곳에서 재수생 비율을 보여주는데요. 이건 충격적이죠. 건대 정시 합격생의 70% 이상이 N수생들입니다. N수생들이 엄청난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정시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무조건 지금 나오는 점수, 물론 여기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안 해도 되겠네. 이거 아닙니다. 아득바득 열심히 해야 그 점수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면 학생이 열심히 한 거예요. 너 왜 점수가 안 올랐니?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수능 때. 자, 첫 번째로 정시 보수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생부 전형으로 어디 갈 수 있을지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요거는 뭐 복잡하게 표가 나와 있는데 그냥 결론은 그겁니다. 학종 내신이 한 2.5를 초과하기 시작하면 건동 홍숙도 쉽지 않다. 그리고 이 후반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건동 홍숙은 되게 좀 사실상 좀 많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내신이 만약에 3.5를 초과하기 시작하면 학생부 전형으로 인서울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5를 초과하기 시작하면. 뭔가 생기부에 정말 특별한 뭐가 있지 않는 한. 이걸 쭉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아까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했죠. 방황했다고. 2학년 때 열심히 해서 내신을 한참 올렸는데 3학년 되고 나서 한참 방황했다. 정말 방황한 학생들이 많아요. 저희 반 학생들 중에서도 1월 달부터 꾸준하게 논술 공부 시작해서 하다가 3월 초인데 중간고사를 준비하겠다고 나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내신 좀 더 챙겨보고 나중에 와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름에 올게요.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기만 열심히 해서 자기만 내신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 위에 있는 학생들은 더 학생부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기 내신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텐데 야 너도 지금 내신 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는 제가 말을 못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시간을 좀 버리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정시랑 학생부 전형은 객관적으로 판단 사실 할 수 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딱 모의고사 점수랑 내신 점수를 가지고 여기저기 상담 받아보세요. 객관적으로. 그러면 어느 게 로또인지 더 분명해집니다. 논술 전형이 로또가 아니라 지금 이 수능에 그냥 몰빵하거나 이미 내신 다 정해졌는데 뭔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비전략적이고 비현실적인 판단이다. 논술 반드시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정시로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어. 학생부 전형으로 갈 수 있어. 갈 가능성이 높아. 이러면 논술 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상향된 학교를 한번 지원을 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논술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든 인서울 하고 싶어. 이런 경우는 논술 전형은 진짜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